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노르웨이 대 카자흐스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중앙 미드필더 베르게가 최후방 수비 라인하고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에서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맨시티 주전 공격수 홀란드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는 공격 패턴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노르웨이의 공격 루트를 카자흐스탄의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후반전 결정적 승부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교체 타이밍을 잡아서 교체 카드를 활용하는 노르웨이 벤치의 전술 전략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노르웨이처럼 북유럽 국가 선수들은 피지컬적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세밀한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오늘 경기에서도 노르웨이 선수들이 코너킥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좋은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핀란드 대 그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유럽 네이션스 리그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홈 앤드 어웨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그리스의 승률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실제 경기력적인 부분 역시도 핀란드 선수들은 그리스하고 비교적 부진한 경기력을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파블리디스, 바카세타스, 마수라스, 촐리스, 시오피스, 지안눌리스 등 이러한 공격진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리스의 공격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 냉정하게 평가해서 핀란드 입장에서는 전후반 90분 동안 계속 수비만 하다가 체력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까지 염두해야 하는 매치업이다. 교체 자원 역시도 슈퍼서브 펠카스가 벤치에서 출격 대기 중인 그리스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 금일 세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 대 슬로베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랑닉 감독이 이끌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슈미트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루트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러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 자리 잡고 있던 스트라이커 아르나우토비치에게 컷백 형태로 양질의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공격 퍼포먼스를 슬로베니아의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는 우월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가 일품인 공격수다. 과거 프리미어리그 남자의 팀 스토크시티에서도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슬로베니아의 수비진들이 아르나우토비치로 인해 엄청나게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아일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카슬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잉글랜드는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 최대한 자신들의 선수들을 많이 배치시키면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최근 전술적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 역시도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서 벨링엄, 그릴리시, 파머 등 이러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자신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 선수들이 슈팅 찬스도 더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압박하며 볼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 많이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으로 금방 지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기가 막히게 인프런트로 직접 프리킥을 감아 때릴 수 있는 알렉산더 아놀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직접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위협적인 인프런트 킥을 통해 상대 골망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이스라엘 대 벨기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경기 도중에 최종 수비 진영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태평양보다 더 넓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균열이 발생되면 벌어져 있는 그 사이 공간에서 상대 공격진들이 슈팅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찬스가 자주 발생된다. 즉, 상대에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벌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향해서 테데스코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벨기에의 에이스 틸라만스가 절묘하게 침투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벨기에의 루케 바키오는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수비진들이 루케 바키오에게 뒷공간 침투를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일 6번째 경기 이탈리아 대 프랑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3백 수비 조직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지키고 있는 칼라피오리, 바스토니, 디 로렌조 이러한 선수들의 순간 스피드가 프랑스 공격 진영에 배치된 공격수들하고 비교적 빠르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대의 발빠른 공격수들에게 순간적으로 돌파를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타입의 수비수들이라 판단된다. 마침 프랑스에는 발빠른 공격수 음바페, 덴벨레, 바르콜라, 은쿤쿠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이 느린 편에 속하는 이탈리아의 3백 수비진들을 상대로 수차례 위협적인 뒷공간 침투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교체 자원 역시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 때마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포파나하고 티랑을 벤치 자원으로 보유 중인 프랑스의 교체 전력이 더 우월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